뉴스 맛집 코너죠. 뉴sharing 가이드 오늘은 힘을 실어주실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뭐 든든합니다. 저분은 여기서 뵙네요. 제가 빠져도 될 것 같을 정도로. 저분 시사계의 마동석이라고 명절날 제가 만두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몸집이 만두가 됐어요. 아유. 네. 오늘도 멋있는 헤어스타일 그대로 유지하고 계십니다. 자, 일단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일요일부터 일단 출국을 그렇습니다. 하시고 그다음에 영국, 미국, 캐나다까지 이렇게 쭉 돌고 19일에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외교 장례식. 시작하고요. 조금 전에 또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했더라고요. 한미 정상회담하고 한일 정상회담은 하기로 한다. 잡혔다. 예, 시간만 지금 조금 미세 조정 중이다라고 설명했고요. 그러면 일단 한미 정상회담 네네. 지금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 바이오. 이 문제 협상을 좀 해야 할 텐데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그랬습니다. 진짜 이번에 미국 가서 이 세 가지 해결 못하면 나라 진짜 망한다 이랬거든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죠. 마음이 되게 무겁게 순방길에 오르겠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렇죠. 이게 조문 외교는 워낙 많은 국가 정상들이 동시에 런던에 모이니까 예. 그건 이제 특별한 성과가 있는 게 아니고 참석의 의의가 있는 거죠. 네네. 조문을 하는 그 자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 가서부터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이 있고 네. 이때 또 담대한 구상의 좀 업그레이드 버전을 낼 것인가. 그 북한은 호응하지 않는데 예, 예. 좀 대북 기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제 이런 고민이 하나 있을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과제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인데 예. 고민은 이거예요. 당장 이번에 돌아올 때 성과를 쥐고 오긴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11월 중간 선거 때문에 예. 이 민주당, 이 미국의 여당이나 바이든 대통령이 뒤로 물러서긴 쉽지 않아요. 이미 법안은 발효됐고 또 의회에서 뭔가 일이 추진돼야 됩니다. 네네네. 다만 물밑 약속을 받아와야죠. 어떤 약속이죠? 네, 한국 전기차만 지금 타격을 받고 있으니 예. 2024년이면은 우리 현대자동차도 미국에 공장을 지어요. 예, 예. 지금 가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받는 불이익이에요. 법안 발효가 너무 빨랐던 거죠.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의 경우에 2, 3년을 유예 적용을 해달라. 그럼 우리도 대상 국가가 되거든요. 예, 예. 거기서 배제되는 네. 제외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유연한 합의의 여지를 두고 네. 또 돌아와서는 국내용으로는 발표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근데 해주기로 했다가 아니라 이 부분은 긴밀히 협의가 됐고 이 바이든 대통령도 긍정적이다. 예. 그런데 11월 중간 선거가 있으니 네네. 미국의 정치 일정 이후에 전향적인 발표를 할 것으로 네. 예상한다. 이런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미국이 우리 동맹국인데 그렇죠. 네. 이 정도 배려를 해줬을 법한데 안 한 이유는 진짜로 펠로시 패싱 때문인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죠. 저것보다는 이제 미국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내코가 석자예요. 세코가 석자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바위를 들었다. 예. 바위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네네. 그만큼 본인 스스로의 네. 행로가 묵직하거든요. 근데 지금 뭐 우리가 배터리다, 반도체다, 남사정 지금 따질 때가 아닌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헤쳐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져올 수 있는 성과 중에 하나는 반도체나 2차 전지나 바이오가 당장 힘들다면 통화 수화프는 굉장히 좋은 성과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지금 고환율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13년 만에 통화 문제. 수화프는 이게 미국 연준하고 이야기가 되는데 제롬 파월하고도 잘 이야기가 되는데 사실 제롬 파월이 계속 연임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은 민주당 정부의 이 혜택도 상당히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동맹 아니냐. 네. 아니 만날 산업 동맹이라고 했는데 이제 통화 동맹도 돼야 된다. 네네. 그래서 통화 스와프를 상당히 좀 전향적으로 네. 끌어온다 그러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한 건 했네 이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방금 전에 우리 최영일 평론가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11월 이후에 네. 반도체 관련돼서도 2차 전지 관련돼서 심지어는 바이오와 관련돼서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한국에도 문호를 개방해주는 시기 된다면 네. 사실 우리가 지금 미국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국내에서 고용 관련해서 볼멘 소리 나오거든요. 미국 고용을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책임을 져.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삼성도 지금 텍사스에 얼마나 지금 공장 짓고 대규모 투자를 합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윤석열 대통령 사실 우리 입장에서 미국을 압박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 아니 이렇게 해야 우리 국민들 여론이 안 좋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이렇게 좀 할 필요는 있는 거죠. 제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하고 올 수 있을까 하시고 스포트라이트님 외교력이 딸릴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시고 라디다님 일도 못하면서 세금만 펑펑 쓰고 돌아다니누 하시는데 비슷한 얘기를 네. 민주당의 고민정 최고위원이 네, 네, 어제 네. 했었죠. 김건희 여사 뭐하러 가냐.
그 돈 엄청 든다. 네네. 또 이제 무슨 사고 칠까봐 걱정된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예. 지금 같이 동행하는 게 네네.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건가요? 아니 그거는 이제 무슨 사고를 예상하고 하는 얘기일 수는 있어요. 예, 예. 예를 들면 이제 나토 순방이 첫 번째였고 예. 이번이 두 번째 순방인데 뭐 예를 들면 장신구 논란 뭐 이런 네. 것들이 자꾸 터지니까 네. 또는 사인을 동행을 해서 이게 뭐 이제 국가의 이제 룰을 위반했다 뭐 이런 이제 논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제2부속실을 아직 설치 안 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좀 언론에서 시끄러우면 김건희 여사가 좀 이렇게 안 보이고 그다음에 이런 공식 순방은 가는데 네. 이 민주당 쪽에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내외가 순방하는 건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네. 반드시 가야 된다. 예예 유엔 총회 가고 이건 또 조문하러 가는 거고 예.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영부인이 도움이 되는 자리들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문제는 김건희 여사의 취임 이후 최근 논란들, 네. 뭐 취임 이전부터의 논란도 있죠. 학력 경력 위조 논란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이제 언론에서 표현하는 걸 그대로 가져오면 좀 미운 털이 박힌 거 아니냐. 그걸 이제 민주당은 활용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추석 전에 이재명 이제 대표가 네. 기소되니까 네. 바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 두 건 고발 외에 김건희 특검법이 제일 지금 뜨거운 네네. 이 법안이 발의가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처럼 김건희 여사 공격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주요하다라고 네. 보는 거고 네. 이게 5박 7일인데 3개국을 바쁘게 돌다 보니까 어쩌면 언론도 더 김건희 여사를 주시하다 보면 조금은 해프닝성의 기사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이게 또 크게 회자되겠죠? 항상 별거 아닌 게 별거가 네,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인 것이죠. 말씀하셨던 대로 이번만으로 해소가 안 될 거예요. 지금 이제 순방이 문제가 아니라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면 문제될 게 있어요. 맞아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김건희 여사의 논란이 연동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무엇과 연동돼 있냐면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이 사법 또 수사와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연동이 돼 있고 대립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수사, 김건희 여사의 논란 이런 구조가 돼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정교하게 동반해서 순방을 한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뭐 머리끝 논란도 있을 테고 네. 구두 논란 제가 예상을 합니다. 그다음에 심지어는 마시는 음료수 논란. 그러니까 이런 트집을 잡기 시작하자면은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아니, 배 소장 그게 무슨 트집이에요.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건 정치 성향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하자면 김건희 여사가 지금 못마땅한 또 시선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예. 김건희 여사가 지금 나가는 것 자체도 예, 예. 부정적이에요. 나가지 말라 이거예요. 네. 왜 세금 쓰느냐. 그런데 외국의 미국 정상이나 일본 정상도 동반했다면 또 캐나다를 방문하는 일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정상회담의 성격에는 또 배우자가 동반할 수밖에 없는 성격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얼마나 이번에 관리를 잘하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도 아주 정교한 좀 소통을 할 필요가 있고 예. 그리고 관리도 굉장히 이제 국격에 맞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치적인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네. 이 상황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걸 좀 최소화하는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실이나 또는 보좌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네. 또 필요해.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는 자꾸 이걸 마다할 일이 아니라 좀 더 김건희 여사를 관리해 줄 수 있는 네. 뭐 특별검찰관도 저는 임명할 필요도 있겠지만 제2부속실을 해서 꼭 뭐 표현을 제2부속실을 할 그렇죠. 필요가 뭐 그렇죠.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교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도맡아서 한다면 훨씬 더 이 리스크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 그래픽 좀 보여주실까요? 네. 보통은 그 뭐 지지율 지금 현재도 뭐 예. 30%한 중반대 정도 맞아요. 긍정 평가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 그 우리 대통령들 보면은 해외 순방 좀 갔다 오면 네. 그래도 지지율에 조금 올라가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저번에 나토 때는 별 신통치 맞아요. 않았던 것 같고.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예, 예. 지금 대통령이 하나 재밌는 이야기가 미국 대통령도 그렇지만 우리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워낙 국내에 골치 아픈 일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러면 특히나 이제 미국 대통령들은 에어포스 1입니다. 이 대통령이니까 안 내리겠다 그래요. 막 안 내리겠다고 몸부림치고 안 내릴래 막 이런데요. 아이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예. 내리는 순간 골치 아프거든요. 국내 정치 이슈로. 그 정도로 해외 순방하면 그래도 지지율도 좀 올라가고 네. 또 대통령이 좀 주목받습니다. 긍정적으로. 오늘 대통령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서 우리 KBS에서 방송하면 얼마나 주목을 받는데 지금 지지율 한번 보십시오. 좀 확대해서 보여주시면 지금 직전 조사와 비교를 하더라도 오히려 0.2%포인트 네네. 수석을 관통하는 민심에서 내려갔어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예. 부정은 조금 올라가긴 했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사람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역대 대통령과 가장 다른 점은 임기 초반부터 사람 문제예요. 예. 세 사람이죠. 네. 물론 하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 윤핵관, 네. 또 김건희 여사까지 이 부분이 해소돼야 순방이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이 해소돼야 대통령의 지지율이 본격적으로 회복이 가능해집니다. 예. 자, 그리고 이번 순방 마치고 돌아오면 네. 뭐 여야 대표들과 회동도 추진하겠다라고 네, 어제 네, 네. 밝혔었는데 특히 이제 1대1 영수회담. 뭐 민주당은 계속해서 제안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계속해서 선긋기 하고 있고 같이 네. 만나자. 뭐 1대1로 보지 말고 이런 개념인데 민주당에서 오늘 이런 얘기했습니다. 말은 똑바로 해라. 여야 상황 안정이 아니고 너네 여당 네, 상황이 네, 안정이 되는 거지. 그리고 여당의 내홍 당사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 아니냐. 네. 본인이 엎지른 물을 주워 담지 못하면서 왜 정치권 핑계를 대냐. 야당 그러면서 탓까지 하느냐. 예, 민생 걱정에 야당 대표가 거듭 회담을 요청하는데 국정 책임지는 대통령이 뒤로 빼면 어떡하냐. 네네네. 이거 그냥 만나줘야 되나요? 이거는 네. 뭐 야당은 질러볼 만한 이슈예요. 예. 왜냐하면 야당은 네. 민생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네. 특히 대통령과 지금 제1당 네. 다수당이죠. 국회 협치가 있어야 이제 행정부 지원이 되니까 예. 머리를 맞대자. 그래서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은 옛날식 방식이고 안 예. 쓴다 대통령실이 얘기하는데 세 차례 영수회담. 그러니까 이게 단독회담의 성격을 강화하는 건데 네. 사실 민주당도 영수회담은 말을 좀 버려도 돼요. 그냥 이제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이래도 되는 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그렇게 했어요. 예. 영수회담 없었어요. 그때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쪽이 영수회담 제안하니까 똑같은 얘기 했었어요. 네. 영수회담이란 말 요새 안 쓰는데요. 씁니다. 네. 그러고 이제 여야 대표들이 같이 회동합니다. 예. 하고 초대를 많이 했죠. 근데 초기에는 홍준표 당시 대표가 보이콧 계속했고 네. 지지율 떨어질 때까지 안 가. 저길 왜 가? 뭐 이랬고 그다음에 이제 후반에는 좀 회동이 있었는데 이걸 상설협의체로 만들자고 약속은 했는데 네. 지금도 이제 안 이루어지는 거고 한 번쯤은 당연히 대통령과 네. 해외 순방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 형식으로 오찬을 함께 하면서 할 건데 언론도 여기서 좀 도와줘야 돼요. 뭐냐면 영수회담 사실상 거부 두 가지인데 네. 영수회담 표현에 대한 반론이 하나 있는 거고 예.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인데 대통령실도 일전에는 네. 자, 여당 당대표가 좀 결정이 되고 비대위 상황 또 하나는 이제 당이 안정화되면 네. 이런 전제를 달았었단 말이에요. 네네. 여당 내 문제가 수습이 되면 이런 전제 조건을 달았는데 어제는 조금 이제 이진복 정무수석이 예. 두루뭉술이 얘기를 해서 그렇게 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야당은 여기에 대해서는 여당 책임 아니냐, 대통령실 책임 아니냐, 또 물을 만한 거리라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그러한 반론도 가능한데 저는 어쨌든 영수회담은 아니고 순방 이후에 예. 여야 정당 대표들과 대통령이 순방 성과를 논의하면서 민생이 지금 그래서 시급하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회에서도 협치를 해다오. 예. 물꼬를 트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네. 이거 뭐 사법 리스크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예. 지금 야당 대표와 대통령은 분명히 마주해야 됩니다. 그럼요. 갔다 오자마자 바로 만나. 9월 말에 해야죠. 저는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네. 봐요. 예. 그런데 저는 이거 참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걸 왜 이름에 집착할 이유가 있습니까? 영수회담이나 여야 대표가 포함이 되고 대통령까지 만나는 건데 저는 중요한 것이 행정부의 수장은 대통령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대통령제 국가지만 국회 권력도 존중해야죠. 국회 다수당의 대표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저는 사법수사와 이재명 대표의 민생연한을 논의하는 것은 이완화돼야 돼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미국도 대통령제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항상 공화당 상원의원을 만날 때 민주당 의원들을 끼워서 만납니까? 아닙니다. 법안이 또 협력이 필요할 때는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의원이 있는 곳으로 식당이라도 찾아갑니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그거는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미국 워싱턴에 가면은 링컨 기념관에 쓰여 있는 글귀가 뭡니까? 뭐죠? 국민을 위한 정치입니다. 네. 그거는 지금 우리가 따질 것이 아니라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실적으로는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선을 긋고 있지만 이번에 순방 다녀오면 네. 저는 국민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만나야 돼요. 왜 사법은 별도로 하고 수사는 별도로 하고 대통령이 민생을 위해서 다수당의 협력이 있어야만 지금 법안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예. 시금치 한 단에 그 주먹만한 시금치 한 단이 어우. 8,000원이에요. 못 사요 요새. 추석 때 잡채에 시금치가 안 들어가요. 아 그건 잡채가 아닌데요.
배가 분노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잡채밥을 먹을 수가 없다. 저희 집은 빨리- 잡채가 안 나왔어요, 이번 예. 명절에. 자, 스포트라이트님이 네. 이런 의견 주십니다. 거대 야당 도움이 절실한데 배짱 정치를 하고 있죠. 그 피해자는 국민들이고라는 중요한 얘기도 해주십니다. 자, 그럼 뭐 말 나온 김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 네네. 얘기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경찰이 이 대표 장남도 불렀더라고요. 네, 소환. 14시간 네. 조사를 했던데 무슨 혐의죠? 그러니까 이게 대선 때 나왔어요. 예. 대선 때 뭐 이 가족들에 대한 이제 구설들도 네. 많이 회자되다 보니까 네. 그때 이미 저 김건희 여사는 뭐 이제 허위 경력, 허위 학력, 사실은 국민 사과까지도 했던 거잖아요. 예. 잘 보이려는 뭐 욕심이 있었던 것 같다. 근데 이제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만. 네. 자, 이재명 대표는 지금 추석 전에 기소가 됐죠. 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네. 그리고 끝나자 지금 터져 나온 게 성남 FC 네. 제3자 뇌물 공여 혐의가 있다. 이 기소 의견 송치예요. 네. 검찰로 넘어갔어요. 예. 그러면은 여기에 또 김혜경 씨는 이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남용 의혹으로 공범으로 추정된다. 그게 송치. 네. 그 지금 가족 중에 부부가 다 걸려 있는데 네. 장남은 대선 과정에서 생각해 보시면 계속 이 온라인에서 올렸던 글들이 문제가 됐는데 예.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뭐 돈을 땄네 이렇네 하는 얘기들을 본인이 쓴 거예요. 예. 근데 이걸 캡처하고 포착을 한 반대 진영에서 아니 이건 지금 대선 후보의 장남이 예.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많은 돈을 썼다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이걸 이재명 당시 후보는 인정을 했습니다. 네네. 즉시 인정했어요. 사과했었죠. 네, 그때. 확인해 보니 그건 우리 아들이 맞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 또 추가돼서 나온 게 무슨 뭐 마사지 업소에 대한 품평이 있습니다. 예. 뭐 어디가 뭐 좋다고 하고 뭐 그러는데 가본 것 같은 뉘앙스예요. 네.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 보수 쪽에서 또 고발한 거죠. 네. 지금 이게 성매매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뒤늦은 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의 거래, 참여는 인정을 했으니까 네. 사실은 이거는 걸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매매는 이재명 후보도 당시 아들에게 물어보니 아니라고 하는데 예. 부모 입장에선 아들 말 믿어야 되지 않느냐 정도로 정리가 됐어요. 근데 실제로 성매매 의혹이 네. 팩트냐 아니냐 이걸 이제 경찰은 들여다보는 거기 때문에 예. 앞으로 경찰 수사 발표에 따라서 네. 장남의 또 이제 어떤 사법적 네. 절차 여부도 결정되지 않나 자,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련 이재명 네. 대표, 그다음에 배우자, 그렇죠. 아들까지 이제 장남. 다 수사 대상이 된 건데 네. 이재명 대표 관련된 소위 말하는 사법 리스크 여론조사였습니다.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도 예. 좀 네네. 주목해 볼 만할 것 같아요. 한번 조사 결과를 보시죠. 예. 최근에 실시된 이제 13일 실시된 조사 결과입니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은 검찰의 이재명 대표 기소에 대해서 긍정이 45.9, 부정이 47. 말 그대로 우리 KBS의 방송을 통해서 제가 여러 차례 분석을 해드렸듯이 사법 대전쟁입니다. 팽팽합니다. 이건 뭐 어디가 더 높다고 할 수 없는데 이 조사 결과를 한번 보시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여부,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라는 것은 혐의가 있다 없다의 여부가 아니라 사법 리스크라는 것이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혐의가 있다가 없다가 아니라 사법 리스크라는 것이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자 9월 둘째 주에 보면 추세를 보면은 더 늘어났죠. 네, 34.3% 그리고 리스크가 있다는 이제 조금 줄어드는데 리스크가 없다는 조금 이제 늘어났습니다. 제 말씀은 뭐냐면 리스크가 있다라는 부분도 59.1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추세는 줄어들었지만 결코 적은 비율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또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상으로도 더 주목을 받고 있던데 예.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장남의 도박 의혹에 대한 혐의도 조사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 시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왜 검찰의 수사가 좀 더 이런 시기에 정부와 상관없이 정권과 상관없이 진행됐을 수 있고 진행됐어야만 되는 것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와서 이 많은 조사들을 탈탈탈 뜯어내다 보니까 왜 이 시기에 이렇게 집중을 할까? 또 하나 내용을 보면은 지금 가족 부인부터 시작을 해서 이재명 대표 본인 그리고 아들까지 전방위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하나라도 잡히면 이재명 대표는 자초될 수밖에 없을 거야 이런 상황까지도 연출될 것이라고도 국민들은 볼 수도 있는 그런 사법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것이죠. 예. 저는 마지막에서 어떤 여론이 또 나올 수밖에 없냐면 결국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네. 왜 그러면 대선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주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 본인도 있지만 그 주변의 가족들 지금 사실 네네. 거론되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장모 그 사건도 부분은 있고. 왜 수사 안 하세요? 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예, 것이죠. 민주당 최고위에서는 뭐 분위기가 좀 어땠을까요? 한번 네. 얘기 나누는 것 좀 보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네이버 사전에서 뇌물이란 단어를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뇌물이란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매수하여 사사로운 일에 이용하기 위하여 넌지시 건네는 돈이나 물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남FC 관련해서 제3자 뇌물죄로 이재명 당시시장을 엮었는데요. 이재명 당시시장 혹시 넌지시 건네는 이렇게 돈 받으신 적 있습니까? 네, 이렇게요. 뭐 좀 화기애애하네요. 되게 네네. 크게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 하하 왜 이러십니까? 네. 이걸 좀 이 문자로만 보면 예. 그러니까 역정냈나? 저걸 왜 이 정청래 이 수석 최고위원이 이제 문제 제기를 했을까? 예,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분위기를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이제 반론인 거고요. 예. 이재명 대표도 뭐 이렇게 싫지 않은 기색으로 허허 왜 이런 말씀하시냐 하면서 이제 농담처럼. 그러니까 지금 최고위 분위기를 보면 사실은 그리 우리 민주당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네. 그런 일은 없다. 네. 그래서 이제 야당 탄압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당은 이거는 이제 전쟁 맞다. 근데 이게 야당 탄압과의 전쟁이 아니라 이건 범죄와의 전쟁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여론이에요. 앞으로 여론의 향방. 네. 배종찬 이제 소장님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질 것 같은데 여론이 이걸 불공정하다, 형평성이 어긋났다 생각하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면요. 자, 본인, 당사자, 정치인, 그리고 부인, 장남 네. 이렇게 엮이면 뭐가 되냐면 제2의 조국 사태가 돼요. 네, 네. 근데 그때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이 된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검찰 개혁에 좀 강하게 반대하는 윤석열 총장과 조국 예. 장관의 격돌이었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지금은 권력 집권을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법적인 이제 이 수사와 기소가 야당 쪽에만 쏠린다. 네. 여당에는 의혹이 없냐? 있다. 아까 이제 김건희 리스크도 얘기했습니다만 해프닝이 벌어지는 과정의 배경에는 네. 도이치모터스는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장신구는 본인 거야 빌린 게 맞아. 이게 하나도 해명이 안 되고 예, 예. 쌓여가고 있거든요. 네. 이제 논문도 그렇고. 네, 네. 근데 이게 모두 그냥 뭉개고 넘어가네. 근데 저쪽은 털끝까지 터네. 이게 국민의 시각으로 이렇게 불공정하게 보여지면 이 사정 정국이 초기에는 지지층의 규합엔 도움이 되지만 예. 시간이 흐를수록 정권에 부담이 된다. 예. 요거 좀 잘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잠깐 물 한 모금 하시고요. 그러면 안달복질. 김건희 특검법 얘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죠.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던데요. 네, 같은 조사기관입니다. 과반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네요, 지금.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지난 대선에서도 이른바 우리가 후보자 전쟁이 아니라 배우자 전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김혜경 씨와 관련된 부분은 좀 다른 차원이기는 합니다만 지금은 또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이 특검법이 맞붙는 상황이거든요. 네네네. 수사냐 특검법이죠. 이 조사 결과를 보면 필요한 진행이다. 특검법이 54.2%나 됩니다. 그만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의 가장 약한 연결고리 그리고 아킬레스건은 김건희 여사예요. 무엇보다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와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이재명 대표는 사법적인 영역이거든요. 이 부분은 진상 규명을 하면 돼요. 네네. 저는 조국 전 장관과도 다른 차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관련된 법을 어떻게 앞으로 이제 재판이 진행자느냐에 따라서 털어내느냐 또 못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면 기로에 서 있다면 예.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은 설명을 도무지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확인이 안 되는 것이 그럼 그 장신구와 보석이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야기하는 대로 아니 협찬이라면 김건희 여사의 소유면 소유대로 해명을 하면 될 일이거든요. 예, 예. 그리고 또 재산 등록을 공직자 이 등록법에 따라서 네. 법에 따라서 하면 될 일인 것인데 예. 그리고 관저 계약 의혹과 관련된 부분도 계약 문구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주면 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은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도층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된 이유는 법적인 차원도 있겠지만은 해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리무중이 돼버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여론에서 데이터 분석을 했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여론 분석을 하실 때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어떤 논란이든 길어지면 부정적으로 돼요. 맞아요. 예. 이것도 지금 대선 때부터 이어져 왔던 도이치모터스나
관련된 내용들이 해명이 안 되거든요. 논문이나. 그러면 결국엔 부정적으로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끌고 가기보다는 그냥 툭 털어내면 좋을 네, 것을 그렇죠, 하는 그렇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로 또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가점을 신문 참석했던 네. 이준석 전 대표, 오늘은 이런 얘기했더라고요. 대통령 순방 때 그들이 제명 시나리오를 가동할 거다. 제명은 어해입니다. 잠깐 듣고 오시죠. 직접. 체리 따봉 하시고 휴가 가셨잖아요. 그 사이에 비대위 한다고 난리 났잖아요, 이제. 아, 휴가 휴가 사이에 이제 비대위를 완료하라는 식의 어쨌든 지령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때도 보면 그 전에도 나토 가신다 할 때 예. 나토 간 사이에 엄청나게 공격 들어왔어요, 그때. 예,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뭐 순방 가신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아마 또 이제 뭔가를 꾸미고 있지 않을까. 예, 이제 패턴이 노출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역사적으로 또 이제 몇 달간 살펴보시면은 예. 대통령이 출국하시거나 어디 가시면은 그때 꼭 그때 일을 벌입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 제가 봤을 땐 비밀을 만들어 가지고 제명 시나리오 이런 거 가동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당원이 아닌데요 이제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추가 징계한다는 얘기인가요? 네네네. 그런데 예. 이제 이것은 이제 이준석 대표가 예. 마치 이제 지금 민주당하고 같은 입장이에요. 같은 당내에 있는데 예. 나 탄압할 거야. 예. 지금 날 탄압하고 찍어내고 날 몰아내기 위해서 이 징계를 처음에 한 당원권 정지 6개월 네. 윤리위도 가동이 된 것이고 예. 그리고 지금 새로 꾸려진 비대위도 다 뒤에 기관총을 든 독성관들이 있다. 예, 예. 그래서 나를 타겟으로 해서 이 모든 게 움직이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저게 뭐야 너무 자기 중심적 아니야 이럴 수도 있지만 보면 또 일리가 있잖아요. 네네네. 이준석 찍어내기의 과정으로 이 무리한 당원 개정. 근데 이제 당내에서 아니다. 이건 필요한 걸 했을 뿐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의 저 시나리오는 실현은 어려워요. 지금 왜냐하면 어제 3차 가처분에 대한 신문이 있었고 네. 4차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무력화시켜달라. 네. 이건 지금 28일로 미뤄져 있는데 예. 이준석 대표의 이 관련된 윤리위가 예. 28일에 잡혀 같은 있어요. 날. 예. 이 추가 징계건이거든요. 예, 예. 당내에 해당 행위하는 발언 너무 많이 한 거 아니냐. 근데 28일 날 징계위가 열리면 그날 답이 나오지 않아요. 네네. 이날 징계 절차를 개시하는 거예요. 네네.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월이나 돼서 아예 제명, 박탈 뭐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 얘기는 지금 해외 순방 기간 동안 나를 제명시켜 버리면 네네. 28일 날 4차 가처분 심리할 때는 네. 뭐야 이분은 지금 당원도 아니기 때문에 무슨 이 자격을 논할 권리가 있습니까? 네네. 하는 이제 분위기로 반전되지 않겠느냐는 예. 건데 절차적으로 그건 지금 불가능에 가깝다. 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더 역풍이 불 수 있다. 이준석 대표가 유리해진다. 이건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되리라고 믿고 하는 말이 아니라 네네. 도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이 전 대표 개인에 대한 수사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 싸움들이 정당 지지도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럼요. 미치죠. 네, 그것도 한번 분석해 볼까요? 예. 네네. 자,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이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43.4%가 나왔고 예,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36.8%입니다. 근데 네. 다른 조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있네요. 이 조사만 놓고 우리가 정당 지지율이 이럴 것이다라고 단정 짓는 것은 조금 좀 무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렇다고 해서 이 조사가 뭐 조작되거나 잘못된 조사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고요. 예, 예. 다른 조사들을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국민의힘보다도 오차범위 밖에서 더 높게 나온 결과도 있고 맞아요. 비슷한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는 여론조사 공정의 조사는 또 하나의 참고로 님 가중을 준 조사거든요. 보통 우리가 인구 비례 할당에 대한 이 가중을 주는데 이 경우에는 이 조사의 경우에는 님 가중을 줬기 때문에 이 조사 방식은 또 가중을 주는 방식은 또 설명을 드리려면 너무나 좀 구구해지니까 네. 설명보다는 좀 다양한 지금 정당 지지율의 결과는 이 조사 방법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네네. 가중치 적용 방법.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분명히 국민의힘이 어떤 식으로든 흔들리고 있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예, 예. 그것은 지금 당내에 이준석 전 대표를 둘러싼 내용인데 저는 지금 이준석 전 대표 행동을 또 데이터를 관련해서 분석을 해보면 자기 당대표와 관련된 질문을 할 때 이준석 전 대표가 전체 응답자에서는 상당히 높게 나타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또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이 추가 제명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본인이 여론전에 대한 그런 본인이 좀 더 주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도 있겠지만 약간 좀 절박한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본인도 위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절박한 마음도 그 속에는 들어가 있어요. 왜? 대통령이
이런 이준석 전 대표를 끌어안는 데 대한 어떤 태도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아니 우리는 그냥 우리 길 갈 거예요. 이런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재판부에 대해서 정당 정치에 더 이상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준석 대표 스스로가 조금은 내가 복귀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럼 최근 나온 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추가 제명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본인이 먼저 선수치기를 해서 더 동정 여론, 언더독 이펙트를 더 크게 끌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최근에 한동훈 장관을 언급했어요. 나를 거세하더라도 한동훈 장관으로 대체 안 돼. 나는 2030이야. 한동훈 장관은 가정주부청이야. 그 이야기를 한 건 한동훈이 지금 좀 한동훈 장관이 비교적 인기가 있는 편이잖아요. 보수층이나 국민의힘 지지. 그래도 한동훈 장관만으로는 총선 때 나만큼은 그런 약효 비단 주머니 효과가 없을 걸 이러면서 본인의 가치를 그래서 좀 강조하는 건 뭐냐.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니 나 이런 사람이에요 하는 건 그 내부에는 약간의 위기감이나 그렇지. 불안감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가만히 뒷짐지고 있죠. 그럼요. 네, 네, 자신 네. 있는 사람들. 자신 있는 사람들. 나서지 않죠. 자, 진호님, 우리는 아직 멀었다. 정치가 전략적이기보다는 감정 싸움, 이권 싸움 등으로 발전이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먼저 선수를 날린 것을 보고 네. 뭐 최근에 그 국민의힘 그 지도부에서도 한 분이 그러셨잖아요. 인정하기 싫지만 진짜 정치 천재인 것 같다. 네. 정천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같은 당 내예요. 네. 당 외가 아니라. 네. 근데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싸움보다 네. 국민의힘 내에서 네. 전 대표냐 현 대표냐 이것도 논란이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이 나와야 되니까. 근데 한 명의 젊은 대표와 나머지 당이 다 뭉쳐서 지금 격돌하고 있는 양상이니까 이건 제가 보다 정치권에 처음 보는 타이틀 매치예요. 그래서 이제 가처분 그것도 사법부의 판단에 이제 결정을 의뢰해 놓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감정 싸움이라는 말씀 딱 맞는 게 네. 풀 수 있어요. 1차 가처분 떨어지고 주호영 비대위가 무력화됐을 때 네네. 그때 안철수 의원도 좀 결을 바꿨고 야 이게 우리 정당이 사법부와 싸우는 모습을 취하면 안 되겠다. 예. 최고위로 일단 돌아가자. 지금 윤상현 이제 이 의원은 네. 지금 다음 주 월요일 예정된 원내대표 선출도 미루자. 이 가처분이 도돌이 되고 있는데 이거 먼저 정리하고 당을 바로 가야지. 가처분은 가처분대로 가고 비대위는 막 가다가 주호영 비대위 열흘 만에 덜커덩. 네. 그럼 지금 정진석도 비대위가 9월 말에 네네. 뭐 10월 초에 무력화되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요. 지금 네. 이제 가능성은 살아 있으니까 그렇게 안 될 거야. 가정만 가지고 지금 정당이 달리는데 예. 이런 조직은 없어요. 집권 여당이 또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예. 법적으로 이길 경우 질 경우를 다 감안해서 이 경우의 수를 세워야 되는데 네. 너무 달려가고 있고 이준석 대표를 아까 끌어안는다는 표현 싫어해요. 이준석 대표가. 품기는요. 제가 달걀입니까? 네네. 계란입니까? 푼다고 해주세요. 그러니까 푸는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은 너무 멀리 와서 이제는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멀리 오지 않았을 때도 계속 이준석 안 만나 이게 끝이야 쫓아낼 거야 이랬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가 정치 천재 정천이면은 평천이에요. 아. 평론 천재. 정천, 평천. 근데 김병민 비대위원한테 한마디 했거든요. 네. 너무 장황하게 말해 이렇게 이제 디스했는데 네. 저한테도 그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좀 간결하게 하겠습니다. 정치 현안 외의 소식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어젯밤에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네. 신당역에서 서울에 여성 영무원이 흉기에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경찰이 이 가해자 구속영장 신청 당연히 했습니다. 체포했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이런 짓을 예. 벌인 거죠? 아니 어제 예. 2호선 신당역 서울 한복판입니다. 20대 여성 영무원이 네. 여자 화장실을 갔어요. 근데 30대 남성이 따라가서 흉기로 찌른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상벨이 울렸고 다른 영무들이 출동해서 이 남성은 제압을 했고 네, 네, 네. 그 다음에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네. 이 2시간 반 만에 사망했어요. 아니 두 사람이 무슨 관계인데? 자, 이렇게. 그래서 이게 예. 여성 화장실에서 살인? 그럼 가끔 묻지마 범죄인가? 그러니까요. 뭐 이건 또 공공 화장실이지 않습니까? 예, 예. 혹은 면식범인가? 예. 특정 살인이냐 묻지마 살인이냐? 그게 궁금한 대목이었는데 예. 다 밝혀졌습니다. 예. 네. 이 30대 남성, 가해 남성은요. 입사 동기예요. 서울교통공단 입사 동기예요. 같은 직원이에요.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예, 예, 예. 그리고 같이 이전에 근무를 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부서가 바뀌게 되고 좀 친하게 지냈겠죠. 입사 동기고 뭐 30대 남성, 20대 여성 젊은이들이니까 네. 같은 또 회사 내에. 그런데 친했던 것 같은데 부서가 갈리고 이제 뭐 만날 일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남성으로부터 계속 스토킹에 해당하는 뭐 만나자는 연락이라든가 문자 뭐 이런 게 꽤 자주 왔나 봐요. 그래서 올해 2월에 이 남성은 가해 남성은 이미
불법 촬영 혐의로 이제 신고가 됐었어요. 아, 이 피해자분에 예. 대한 그리고 7월에는 또 다시 스토킹이다 하고 여러 가지 증거 정황을 모았겠죠. 네. 그 사이에 또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겠죠. 네네. 여성 입장에선 부담이 되는 예. 스토킹으로 또 돼서 오늘이 선고 공판인 거예요. 아, 그래요. 이 남성은 오늘 10시 반에 법정에 가서 이제 피고인으로 예. 이 스토킹 범죄, 불법 촬영 등에 대해서 선고를 받아야 되는 날이에요. 유죄 가능성이 있었겠죠. 예. 근데 이 피해 여성도 당연히 이제 피해자 원고로 출석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상황인데 어젯밤에 이 남성은 아마 이게 보복 범죄일 것으로 지금 경찰은 추정하고 있는데 원한 품고 이랬을 예, 가능성이 원한이 크죠. 컸을 예.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평소에 동선을 알고 있었는데 어느 역에 근무하는지 아니까 1시간 정도 그 역에 대기하고 있다가 20대 여성 영무원이 혼자 화장실로 가는 것을 확인하고 따라가서 살해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거든요. 파라다이스님께서 예. 세상 참 끔찍해 끔찍합니다. 하시고 선천사님 헐 세상 무섭다 하시고요. 그 중부경찰서에서도 예. 밝힌 내용이 이게 계획 범죄, 보복성 성격이 상당히 네. 강하다. 네. 이렇게 되면은 정말 영무원분들은 역 내의 동선과 구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아는 사람에 의해서 특정돼서 범죄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경악스러운 일입니까? 네. 그래서 또 공공연한 네. 저런 장소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고 또 하나 충격적인 사건이 네. 있었더라고요. 뉴질랜드에서 창고 경매로 팔린 여행 가방 네네네. 안에서 아동 2명의 시신이 나왔다고 하던데 예. 이 용의자가 또 친모고 붙잡힌 곳은 또 울산이라고요. 울산이고 이게 사건의 처음 시발은 뉴질랜드고 예. 자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사망한 두 아이 예. 2018년에 살해된 것으로 추정이 돼요. 아, 그래요? 벌써 한 4년 정도 됐는데 아. 당시 나이가 7살, 10살이에요. 예, 예, 두 아동은. 예. 그런데 이제 이 한국계 뉴질랜드 국적입니다. 아. 그리고 친모로 추정되는 지금 범인으로 추정되는 거죠. 예, 예. 피의자. 예. 이 용의자도 이 한국계 뉴질랜드 국적 여성인데 40대예요. 예. 이민자인 거죠. 이민을 갔어요. 근데 사건은 뉴질랜드에서 먼저 확인이 됩니다. 지난달 11일에 창고에 물건들이 쌓여 있어요. 근데 이 가방은 아마 유실물, 그러니까 주인이 누군지 모르고 버려진 거 가방이 신고돼서 거기 쌓인 걸 이제 경매 처분하는 거예요. 네, 경매 처분하거나 주인 안 버리거나 나오니까. 뭐, 예, 예. 그래서 그것을 오클랜드 인근 주민이 이 가방 싸다. 그리고 산 거예요. 가방 열었는데 아이의 시신 두 구가 나온 거죠. 바로 신고 들어갔고 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네. 근데 문제는 경매돼서 확인된 건 지난달 11일이지만 네. 사망 추정은 여기에 물건 보관 시간이 3년에서 5년 정도나 창고에 쌓여 있던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3년에서 5년 이전에 살해된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2018년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가족을 찾는 거죠. 그런데 그 친모도 역시 예. 한국계 뉴질랜드인인데 한국으로 들어간 정황을 확인하고 이 범죄인 인도 협약이 호주하고 우린 돼 있습니다. 네. 한국 경찰에 수사 공조를 요청한 거고. 그럼 여성의 신원을 계속 추적했을 텐데 거주지가 특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 가까이 걸리다가 울산에서 이 여성의 신병을 확보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긴급 체포됐고요. 지금 이제 오늘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이 된 상황입니다. 이제 네. 이유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왜 친모로 추정이에요. 확인 아닌데 네. 최종 확인 아닌데 네. 친모라면 7살, 10살이면 4년 전 당시에 거의 큰 아이들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을 왜 저질렀을까? 사랑님, 뉴질랜드에서는 저런 끔찍한 살인이 잘 없는데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예. 경악스러운 것이 뉴질랜드 또 인터폴과의 공조를 통해서 이제 밝혀지려는 찰나에 있는 사건인데 네. 지금 친모로 추정되는 인물은 계속해서 또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가 아니다라고 안 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버지일 거로 이제 생각되는 남편은 병사를 했다 그래요. 네, 이 그래요? 뉴질랜드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궁 속으로 빠졌던 사건이 다시 이제 부각이 되고 네. 수사가 된 건데 네. 그런 걸 다 떠나서 적어도 자신의 아이라는 것은 지금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지금 범죄 여부를 떠나서 뉴질랜드에서 어떻게 됐는지 그분에 대해서 엄마라고 추정되는 사람이 정확하게 모른다. 그것도 납득이 안 가고 그러네요. 너무나도 이게 이제 사실로 다 밝혀진다면은 네. 정말 우리 방금 전에 지하철 사고도 그렇지만 네. 경악스러운 일이에요. 맞습니다. 하루사이에 충격적인 사건 두 개를 말씀 그렇습니다. 나눠봤고요. 마지막 소식은 같이 보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아이고 정 진짜 좋아하는 초코파이. 가격이 올랐어요. 정이 비싸졌어요. 초코파이 가격이 9년 동안 그대로 유지됐는데 네. 오른답니다. 초코파이 가격이 12개 가격이 4,800원에서 네. 5,400원으로. 많이 오르네요. 12.4% 오르고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초코파이 말고도
제 최애 과자 1, 2, 예. 3 다 오릅니다. 다 오르네요. 새우깡, 자갈치, 아. 양파링, 초코파이, 밑에 뭐죠? 포카치. 포카치. 예. 네. 저 중에서 뭐 제일 좋아하세요, 배용찬 소장님? 저는요 자갈치 시장도 좋아하고 자갈치도 좋아하거든요. 저는 혼자 소주 한잔 할 때 네네네. 집에서 꼭 네. 자갈치 아니면 양파링을 네, 사서 같이 네. 먹거든요. 뭐 저는 고래밥도 뭐 있고. 좋아하세요? 저는 저 중에는 없고 없으세요? 전 포테이토 칩하고 네. 네. 고래밥 좋아해요. 네, 아줌마 하여튼 뭐 그게 다 오를 거예요. 어차피 네. 다 오르게 아니, 돼 지금 있는 게 가슴이 네. 무너지네요. 예. 다른 걸 떠나서 예. 지금 초고물가 시대 아니겠습니까? 네. 네. 국민과자까지 저렇게 이미 농심은 26개 제품 예. 오늘 다 올리는 거고 네. 여기는 과자류도 있고 가공식품 포함되지만 신라면을 포함해서 네. 라면 가격도 평균 이 라면마다 다 다른데 네. 이 오르는 폭이 네. 15% 정도 인상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오리온도 이제 정이 비싸졌다. 정이 없어져 버렸네. 어. 초코파이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한 11% 정도가 오리온 제품도 오르고 예. 팔도도 곧 올려요. 아, 그러니까 이제 거의 모든 라면, 과자류, 가공식품 다 오르는 건데 네. 근본적인 문제는 채소류는 2배 이상 다 오르고 있고요. 최평론가님 좀 과자 좀 줄이세요. 저는 정식만 합니다. 네. 하여튼 저 이렇게 물가가 아주 국민과자까지 네. 이렇게 뭐 줄줄이 오르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네. 뭐 지금 정치권 현안에서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사정들이 있지만 국민 경제, 네. 민심 이런 것만 생각하면 할 일은 분명하거든요. 이번에 분명하죠. 대통령께서도 순방 다녀오신 이후에 어떤 뭐 영수 회담이든 아니든 그게 뭐든 순방 간에 성과도 예. 그렇고 순방에서 예. 우리 저 자동차 산업 등 예. 배터리 산업 살려내는 것도 예, 그렇고 물가를 좀 잡는데 모두가 더 힘을 쏟아 좋겠습니다. 네. 라디다님 물가 안 잡나 못 잡나 하시면서 또 화내십니다. 자, 두 분과 오늘 긴 말씀 네.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과 말씀 나눠봤고요. 바로 이어서 목요일 코너 알쓸신법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